자, 85쪽 한번 보자. 오늘 하면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까지 마무리되니까 오늘 남은 거 유형 남은 거랑 그리고 뒤에 좀 특별한 유형까지 해서 몇 개 볼 건데, 자, 먼저 85쪽에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연립방정식 활용. 필수예제 8번으로 바로 볼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필수예제 8번을 보면 학생 수에 관해서 나왔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 작년에는 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이었대.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10% 증가였고 여학생은 4% 감소하여서 전체적으로는 14명이 증가한 셈이다. 자, 그때 뭐 표는 책에 있는데 완성하고, 자,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보통 구해야 되는 것을 이제 문자로 놓잖아.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도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뭐 x, y 이렇게 놔야 되는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남자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 구해야 되는 건 실제로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지만 작년 남학생 수를 x로 놨다.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x에서 10% 증가했다. 그러면 작년 기존의 학생 수 x명에다가 증가한 학생 수, 작년 학생 수의 10%니까 작년의 100분의 10만큼 이제 증가를 했겠지. 그래서 뭐 얘는 잘 합쳐주면 100분의 110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작년을 x로 놨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구해야 되는 게 올해니까 내가 올해 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를 x로 놔 볼게요.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이게 어려워. 그럼 작년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작년이 어떻게 표현돼야 10% 증가한 것이 딱 x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약간 기억할 것은 이게 올해의 어떤 학생 수를 묻더라도 우리는 작년 학생 수를 문자로 놓는 것이 표현하기가 편하다는 뜻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곱하기 100분의 110. 이렇게 놔야 돼. 만약에 올해를 내가 x명으로 놨으면 어쨌든 작년 상황도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작년 상황으로도 우리가 식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10% 증가해서 x가 되려면 작년을 뭐 110분의 100x 뭐 이렇게 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분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뭐 얘는 따로 적지는 않을 건데 뭐 작년, 올해, 뭐 지난달, 이번 달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구해야 되는 게 올해, 이번 달이라 하더라도 작년 것을 기준으로 문자로 표현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우리는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남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작년 그리고 올해.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 남학생 수를 x로 놓고 작년의 여학생 수를 y로 놓고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변화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이거 뭐 책에 있는 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책에는 남자 여자를 가로로 지금 쓰고 있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전체. 그리고 작년, 뭐 변화, 올해. 자, 뭐 표 줄치는 건 좀 생략을 할게.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작년 남자 여자 학생 수를 XY로 놓는다면 작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700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 변화. 변화라는 건 남학생 수는 10% 증가했으니까 작년 남학생 수의 10%, 즉 100분의 10만큼이 증가. 증가는 이제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겠지. 물론 플러스는 생략해도 돼. 이렇게 증가가 됐어. 그 다음 여학생 수는 작년 여학생 수의 4%, 즉 100분의 4만큼이 감소하였대.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명, 14명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14명 증가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물론 플러스는 생략할 수가 있고. 자, 그랬더니 올해는 이제 합쳐주니까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 기본이니까 거기에 100분의 10이 더해져서 100분의 110x.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100분의 100이 기본인데 4%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96y. 그러니까 4% 감소했다는 말은 96%가 남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그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14명 증가했으니까 총 학생 수는 700명에다가 14명 증가. 71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작년은 남학생, 여학생 합쳤을 때 총 700명이다. 그리고 올해는 10% 증가한 남학생 100분의 110x와 그리고 4% 감소한 여학생 100분의 96y. 그래서 합쳤더니 뭐 전체적으로는 증가해서 714명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울 수 있고, 자, 변화로도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주면, 자, 늘어난 남학생 수 100분의 10x 그리고 줄어든 여학생 수 100분의 4y. 근데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빼기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변화한 학생 수가 총 14명 증가가 됐으니까 플러스 14. 이렇게 이제 식이 세워질 거야. 자, 그래서 얘들 중에 우리가 사실은 식 두 개만 이용을 해주면 되거든. 구해야 되는 게 x, y 두 개라서 연립할 때 우리가 두 개만 이용해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좀 편한 식, 쉬운 식으로 연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우리가 두 개를 택해서 연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몇 번을 택해서 연립하는 게 쉬울까? 이 중에 좀 제일 복잡한 식을 좀 빼자는 뜻이야. 복잡하다는 건 뭐 숫자가 너무 커서 복잡할 수도 있겠지. 몇 번을 해주면 제일 좋을까? 1번? 3번? 1번, 3번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1번, 2번 또는 2번, 3번 또는 뭐 1번, 3번. 나 2번, 3번도 괜찮나? 뭐 어쨌든 뭐 상관이 없는데, 자, 1번이랑 3번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여서?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 쌤이 해보니까 나도 옛날에는 1번, 3번으로 많이 했었거든. 괜찮아. 근데 숫자가 되게 커져.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3번으로 간단히 한번 해볼게. 자, 1번 x 더하기 y는 700. 자, 3번 분모가 100이니까 일단 100을 곱할 거야. 그럼 100을 싹 곱해버리면 110x 96y 71,400. 와우, 엄청 크지. 그리고 이것도 맞추려다 보니까 또 100x 없애려면 110을 곱해야 돼. 그래서 110 곱하면 110x 110y. 자, 700에다 110을 곱하면 보자 77,000 이렇게 돼. 그래서 하면 계산은 되는데 숫자가 좀 크단 말이야. 숫자가 크면 아무래도 혹시나, 물론 잘하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은 생겨.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작년과 올해로 연립하는 것보다는 일단 작년은 해줘야 돼. 작년은 식이 너무 쉬워서 작년이랑 요 변화된 것 요걸로 하는 게 숫자가 좀 작아서 그나마 계산이 좀 편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1번, 2번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자, x 플러스 y는 700.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100을 먼저 곱해주면 10x 마이너스 4y는 14 이렇게 돼.
아까보다 숫자가 훨씬 좀 작지.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10을 곱할까? 자, 그래서 위의 식에다 10을 먼저 곱해주면 10x 플러스 10y는 10 곱하니까 700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빼주면 x가 소거가 되겠지. 그래서 10x 빼기 10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4y 빼기 10y니까 마이너스 6y. 그리고 14에서 7000을 빼야 되네. 그럼 빼주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6986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도 6000 얼마가 나오는데 아까 1번, 3번을 했으면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와서 우리가 좀 더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 자, 9번 붙였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약분 잘해주면 y는 6일은 6, 6일은 6, 6, 6에 36. 이거 뭐 잘못했나? 아하, 미안. 이게 마이너스 6y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4y 빼기 10y니까 마이너스 14y네. 이렇게. 그래서 y는 자 14로 나누어주면 4 하면 56 138이니까 계산이 어렵다. 9 4고 36 126 126 9 y가 499가 나오네. 자, 그래서 작년 여학생 수가 먼저 나왔어. 499.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는 더해서 700이 돼야 되니까 700에서 작년 여학생 수 499를 빼버리면 201이 되겠지. 되게 적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작년. 자, 그럼 작년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올해 학생 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아니, 뭐 이상한데? 답이 내가 지금 뭐 계산 잘못했지. 지금 답이 이상해. 잠깐만. 남자 여자 700명, 남자 10% 증가, 여자 4% 감소, 14명. 역시 내가 뭐 잘못했을까? 봤어? 여기 요거 잘못했지. 그래, 이번에다 10을 곱했는데 내가 14에다 안 곱했네. 자, 여기. 멍청해. 자, 그래서 다시 1400에다 7000을 빼니까 5600 마이너스 5600이 되겠지. 5600. 그래, 이렇게 계산이 좀 깔끔하네. y. 자, 14로 약분 잘해주면 400. 딱 나오네. x는 더해서 700이어야 되니까 300. 자, 이것이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자, 남학생은 10%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300명에 10%면 30명이야. 그래서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올해 남자는 330명이 되었다. 그 다음 여자는 4% 감소했다 그랬어. 400명에 4%면 400 곱하기 100분의 4 하니까 16명이야. 그래서 16명 줄이면 여자는 38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올해는 여학생이 384명이고 남학생은 330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아?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무조건 작년 기준으로 작년 애들을 x, y로 놓아라. 문제에서 올해를 구하라 그래도 작년을 놔줘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유제 9번이구나. 유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자, 그래서 유제 9번 잘 풀었고 자, 이제 필수예제 9번 1 관련 문제인데, 자, 아까 했던 거랑 같이 좀 정리하면 아까 했던 증가 감소 문제는 작년 뭐라고 해야 돼? 작년 사람 수?
작년 사람 수를 이제 XY로 놓는다. 이제 요것이 문제 풀 때 좀 포인트였고, 그리고 지금 할 이제 1문제. 1문제는 요거.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다. 요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전체 일량을 1로. 자,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자, 필수예제 9번. A와 B가 함께 하면 6일이 걸린대. 어떤 일을 하는데. 근데 A가 3일을 하고 나머지 B가 혼자 8일 동안 해서 마쳤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B 혼자 하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여라. 여기도 표가 있구나. 이루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A라는 사람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사람의 능력. 아니다, 좀 정확히 표현할게.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너무 길다. 그거를 뭐 예를 들어 X로 놓을게.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얘를 Y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 일의 양은 당연히 1로 나야 돼. 전체 일의 양. 요거는 1로 딱 놔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상황에서 우리가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A랑 B가 함께 일을 했대. 그랬더니 6일이 걸려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대. 자, 그러면 저 첫 번째 상황에서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 A는 하루에 이만큼 일하는데 A가 며칠 일했냐면 6일을 일한 거야. 그러니까 A가 요만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6일 동안 했으니까 얘 곱하기 6만큼 A가 일을 했겠지. 그리고 B는 하루에 Y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B도 뭐 같이 6일을 일했으니까 곱하기 6만큼 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A가 한 일의 양, B가 한 일의 양을 합쳤을 때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합치면 그것이 전체 일의 양인 1만큼이 되어야 돼. 그래야 일이 마무리된 거지.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그 다음은 뭐 얘들이 싸웠는지 A가 지 혼자 먼저 3일 혼자 일을 한 거야. 그래서 A는 3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의 3배만큼의 일을 했겠지. 자, 그리고 A가 혼자 3일을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이 남았는데 그거를 8일 동안 해서 마무리를 했대. 그래서 하루에 요만큼 Y만큼 일을 할 수 있는 B가 8일을 일했으니까 8Y 요만큼 일을 했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지금 일이 끝났다. 합쳐서 전체 일의 양인 1만큼을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고, 얘들을 이제 연립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연립해서 나오는 답이 뭐냐면 XY가 구해지겠지. 근데 그 XY가 의미하는 것은 A,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는 뜻이야. 만약에 이거 풀었더니, 예를 들어 풀었더니 X가 1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왔어. 그럼 그 말은 A라는 녀석은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하루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A 혼자 이 일을 해야 된다면 며칠이 걸려서 이 일이 끝나게 될까? 하루에 12분의 1 일할 수 있는 애가 며칠을 일해야 일이 채워질까? 이런 말이야. 며칠 일해야 돼? 12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풀어볼게. 자, 푸는 거야 뭐 간단하지. 자, x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우린 3x 이거를 곱하기 2해서 6으로 맞춰주자. 그래서 2를 곱해주면 6x 16y 2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들 둘을 연립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빼주면 6x 빼지면서 0. 그 다음 6y에서 16y를 빼니까 마이너스 15y가 되겠지. 그리고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y는 10분의 1이 나오네.
뭐 y 자리에 10분의 1을 대입하면 x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b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릴까를 물었어. 그래서 b가 혼자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분의 1. 그럼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1이 돼? 1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는 만약에 이 일을 계속 혼자 한다면 열흘 만에 10일 만에 일을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문제 같아. 뭐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그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이제 미지수로 놓고 식을 세우면 쉽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제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유제도 잘 풀었고, 자, 그럼 이제 다 했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 이제 우리 몇 문제만 더 풀어볼까. 86쪽에 거기 한 걸음 더 있는 부분, 그거 우리 같이 좀 풀어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리 속력 시간, 그리고 소금물 문제인데, 근데 조금 유형이 달라서 우리가 한번 볼 거라는 뜻이야. 자, 먼저 2번부터 볼게. 86쪽에 2번. 거기 보면 돼. 자, 은지가 산책을 나갔어. 근데 10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수아가 은지를 뒤따라갔다. 애들이 2명 나왔지. 그리고 은지는 50m, 수아는 1분에 70m. 둘이 다시 만나는 건 산책을 나간 지 몇 분 후인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나 봐. 근데 이제 은지가 먼저 간 거야. 은지는 좀 느려. 1분에 50m 간대. 은지가 먼저 출발했어. 이렇게. 난 10분 있다가 수지가 이제 뒤따라 가는데 수지가 좀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 간격이 줄어들 거라고. 언젠가 이렇게 따라잡겠지. 근데 이게 과연 수아가 출발하고 몇 분 뒤에 수아가 은지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 은지 노란색, 수아는 분홍색. 자, 은지가 먼저 출발했어. 10분이 지나고 수아도 출발했어. 근데 수아는 빨라.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따라잡은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따라잡았다는 말은 따라잡았다를 그냥 따라잡았다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표현이 어려워. 우리는 지금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잡았다는 그 상황에서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 중에 시간의 어떤 상태를 봐줘야 돼. 자, 그럼 따라잡았다는 말은 은지랑 수아의 뭐가 서로 같아진다는 걸까? 둘이 걸은 시간이 같을까? 아니면 둘의 속력이 같을까? 아니면 둘이 걸은 거리가 같을까? 따라잡았다는 말은 뭐가 같아야 될까? 그치, 거리가 되겠지. 왜냐면 시간은 같을 수가 없어. 속력이 수아가 빠르잖아. 그래서 같은 시간 걷는다면 수아가 더 멀리 가 있을 거야. 빠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시 만난다는 것은 둘의 걸은 거리가 같아진다 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한번 세워볼 것이다.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수아가 산책을 나간 지 몇 분 후에 따라잡았는가, 이걸 이제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나간 은지와 그리고 뒤따라 나간 수아, 얘들 둘의 어떤 거리 속력 시간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시간부터 볼까? 시간, 속력, 거리. 자, 그러면 시간은 뭐 둘 다 모르니까 둘이 얼마나 걸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수아가 걸은 시간이라면 우리는 약간 대칭되는 느낌인 은지가 걸은 시간을 이제 x 이렇게 놔줘야겠지. 그리고 속력은 뭐 정해져 있다시피 은지는 1분에 50m 가는 속력, 그리고 수아는 1분에 70m 가는 속력. 자, 이제 거리가 표현돼야 되는데, 자, 거리는 시간과 속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요거 거, 속,
C. 자, 그러면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은지의 속력 곱하기 은지가 걸은 시간 50x. 그리고 수화 속력이랑 수화 시간을 곱하면 70y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시간이랑 거리로 식을 세우면 되는데 먼저 시간으로 식을 세워보죠. 은지, 수화. 은지랑 수화 중에 누가 더 오래 걸었냐면 걸은 시간. 시간은 은지가 10분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은지가 10분 더 걸었을 거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적게 걸은 수화에다가 10을 더해주면 은지가 걸은 시간이랑 같아지겠지. 그렇게 식 하나. 그다음 거리. 거리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50x, 70y가 같아야 돼. 왜? 그래야 만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식이 뭐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지겠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요거는 우리가 오랜만에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위에서 x는 y 플러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 자리에 y 플러스 10을 넣으면 돼. 자, 그래서 대입한 식을 적어주면 50x인데 x 대신에 y 플러스 10 그리고 얘랑 70y가 같아야 되겠다. 푸는 건 간단히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분배 법칙 50y 더하기 500은 70y. 자, 50y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500은 20y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y는 500을 20으로 잘 나누어 주면 2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게 바로 답이지. 수아가 은지가 출발하고 10분 뒤에 출발했는데 지가 10분 뒤에 출발하고 나서 25분 동안 더 걸었더니 이제 둘이 은지를 따라잡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5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우리가 지금 몇 개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거속시 문제랑은 조금은 형태가 다르지.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혜원이가 1학년이고 선행하는 거라서 몇 개 간단한 것만 보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거속시 문제가 되게 많아. 진짜 유형별로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밑에 4번인데 요 4번 말고 4번은 소금물이니까 조금 이따 보고 그 뒷페이지로 넘어오면 그 89쪽에 22번 있거든. 얘부터 우리가 먼저 볼게요. 왜냐면 얘도 거속시 문제라서 거속시 먼저 보고 우리 소금물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잠깐 읽어봐. 둘레의 길이가 400m인 자, 같이 한번 볼게. 둘레가 400m인 트랙이 있대. 그 뭐 학교 운동장 생각하면 돼. 둘레가 400m인 트랙이 있다.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대. 자, 그래서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았네. A가 만약에 이쪽으로 출발을 했다면 B는 이쪽으로 출발하는 거야. 뭐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알겠지. 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속도는 달라. A는 1분에 40, B는 1분에 60. B가 좀 더 빠르네. 자, 걸어서 도중에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 그러니까 걷다 보면 이렇게 걷다 보면 B가 좀 더 빠르니까 B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걷다 보면 이렇게 하다 딱 만나게 되겠지. 지금 이 상황이란 뜻이야. 자, 그때 A가 걸은 거리를 구하여라. A는 도대체 얼마나 걸었을까? 전체는 한 바퀴는 400m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게 상황적으로 뭐 속력, 시간, 거리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볼 건데 뭐 속력이야 40이고 60이니까 뭐 그리고 시간은 한번 생각해 봐. 시간은 어쨌든 지금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속도는 달라서 가는 거리는 다르겠지만 동시에 출발을 했고 둘이 만난다는 건 둘이 동시에 만나는 거니까 만나서 둘이 뭉쳤어. 그러면 얘들 둘이 걸은 시간은 서로 어떨까?
어떨까? 간 거리는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출발을 했고, 자, 시작. 1, 2, 3, 4, 5. 그럼 얘들이 걸은 시간은 같겠지. 얘가 느려서 조금밖에 못 가긴 했지만 어쨌든 얘도 주어진 시간 동안 똑같이 열심히 걸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속력은 다르고 시간은 서로 같고, 그 다음 거리는 어떨까? 물론 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거리에 대해서도 뭔가는 알 수가 있어. 자, 이 트랙은 지금 총 400m짜리 트랙이야. 근데 A가 얼마 걸었는지 B가 얼마 걸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에 A가 걸은 거리, 저 노란색 길이와 B가 걸은 거리, 이 분홍색 길이를 합치면 얼마여야 될까? 그치, 400이어야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로 걷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걸은 시간은 같다. 그리고 둘이 걸은 거리의 합이 그 트랙의 둘레다.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해서 식을 세워주면 돼. 자, 그러면 또 표를 만들어 볼게. A, B. 뭐 거리부터 쓸까? 거리, 속력, 시간. 둘이 걸은 거리는 모르겠어. A는 X만큼 걸었고 B는 Y만큼 걸었다 해보자. 그 다음 속력은 나와 있다시피 A는 좀 느리네. 40m. 1분에 40m. 그리고 B는 1분에 60m.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을 이 속력과 거리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A가 걸은 시간은 40분의 X. 그리고 B가 걸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60분의 Y.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러고 식을 세우면 걸은 시간은 어쨌든 속력은 다르지만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멈췄으니까 시간은 같겠지. 그래서 40분의 X랑 60분의 Y는 서로 같다. 그 다음 거리. 자, 거리는 어떻냐면 A가 걸은 거리와 B가 걸은 거리의 합이 이 운동장, 이 트랙의 둘레랑 같겠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400.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뭐 얘들 둘을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다. 자, 그럼 밑에 식 분수니까 일단 분수 아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20을 양변에 곱해보면 40은 약분돼서 3이 곱해지는 셈이고, 그래서 3x, 60은 약분돼서 2가 곱해지는 셈이지. 2y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A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대입법 한번 해볼게. 여기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y는 자 2분의 1 약분된 거야. 3x에다 2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3x가 되겠지. 자, 이거 우리가 위에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풀어주면 x 더하기 자 y 대신에 2분의 3x 했을 때 얼마? 400이 되어줘야겠지. 400. 이것도 2를 곱할까? 자, 그래서 2를 곱해서 분수가 아니게 만들어주면 자 2x가 되고 얘는 3x 되니까 더해서 5x 바로 적어줄게. 5x. 그 다음 400에다 2 곱하면 800. 자, 그래서 양변에 5분의 1 곱해주면 x는 5분의 1 곱해서 약분하면 16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게 뭐야? A가 걸은 거리가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게 되겠지. 그래서 A가 걸은 거리는 몇 미터? 160m.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거속시 문제도 있다는 뜻이야. 이게 나중에 되면 반대로 걷는 거 말고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속력이 달라서 이렇게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얘가 더 빨라서 이렇게 한참 앞질러 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따라잡아서 만났다. 뭐 이런 문제도 나와. 근데 그것도 우리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 이해됐어?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문제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86쪽에 4번 소금물 문제.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조금 유형이 다른 거니까 한번 볼게. 오늘 재용이는 뭐 왜 못 왔대? 잘 몰라? 아픈가? 자, 4번 10% 소금물에 물을 더 넣어서 물을 넣었대. 맹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풀었던 건 몇 퍼센트 소금물, 몇 퍼센트 소금물 얼만큼 섞었더니 뭐 몇 퍼센트가 되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 근데 이번엔 그냥 맹물을 더 넣었네. 그래서 6%의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한다. 물을 몇 그램 더 넣어야 될까? 이런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먼저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10% 소금물, 10% 소금물이 얼마큼 있을 거 아니야. 얘를 A라고 할게. 그 다음은 그냥 맹물. 그냥 물이면 농도를 우리가 몇 퍼센트라고 굳이 얘기하면 될까? 얘기하자면? 그냥 물. 맹물. 걔는 농도가 몇 퍼센트일까? 그렇지, 0%겠지. 그래서 뭐 얘는 맹물, 뭐 0%짜리. 그래서 합쳐서 농도는 6%. 그리고 양은 500이 돼야 돼, 500.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맹물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되냐 이걸 물었는데 뭐 당연히 처음에 10% 소금물 양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얘들 둘을 x, y로 놓으면 되겠지.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약간 대칭되는 느낌의 그런 것. 자, 그래서 10% 소금물 요만큼 그리고 맹물 요만큼 합치면 500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농도야 뭐 10%, 0%, 6%인데 이거는 뭐 별 관련 없잖아. 뭐 10 더하기 0이 6일 리도 없고. 자, 그래서 농도는 놔두고 이제 소금의 양. 자, 전체 소금물이 10%짜리 소금물이 총 X만큼 있으니까 X 중에는 10%, 즉 100분의 10만큼 소금이 들었다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맹물. 맹물이니까 얘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을까? 들어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만약에 굳이 식으로 쓴다면 전체 Y 중에 얘는 맹물이니까 100분의 0만큼 들었다. 아이고, 잘못 썼다. 100분의 0만큼 소금이 들었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자, 그래서 합쳤더니 어떻게 돼야 돼? 500g이 됐어, 소금물은. 근데 그 중에서는 100분의 6만큼 소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식이 세워지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얘들 둘을 연립을 하면 되겠다. 물론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없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밑에 식이 y가 없는 식이 돼버려. 그래서 바로 그냥 x 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자, 다시 한번 써보면 100분의 10x 더하기 0은 100분의 6 곱하기 500이다. 자, 100을 곱해주면 10x는 자, 100을 곱하면 약분되고 6 곱하기 500이니까 3000이 되겠네. 자, 10x가 3000이니까 x는 얼마? 300이 되겠지. 그러니까 10% 소금물은 일단 300g 해줘야 되고 합쳐서 500이 돼야 되니까 300 더하기 y는 500. 그럼 y는 얼마? 당연히 200이 되겠지. 이렇게. 얘는 풀어보니까 소금물 2개 섞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지네. 근데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맹물을 섞을 때는 소금의 양에서는 그 맹물의 양, 즉 y가 없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어쩔 땐 그런 문제도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A 소금물이 있는데 얘는 10%야. 그리고 B가 있는데 얘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소금물 2개 섞는 거고 조금 특이한 거 해서 소금물이랑 그냥 맹물 섞는 거 있잖아. 근데 또 조금 특이한 거 해서 뭐가 나오냐면 10% 소금물에 그냥 소금을 더 넣는 거야. 소금. 얘는 그냥 생소금, 소금물이 아니고 소금. 그래서 뭐 농도 뭐 예를 들면 뭐 15%짜리 소금물 뭐 500g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풀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럴 때 10% 소금물에다 소금 몇 그램 더 넣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요 소금의 양을 y, 요 소금물의 양을 x로 놓으면 x 더하기 y는 당연히 또 얼마? 50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금물이 아니고 그냥 생소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여기에 소금물인데 200g이 있어. 근데 여기에 소금을 넣었는데, 그냥 소금 뭐 10g을 넣었다, 이만큼. 그러면 이거 무게가 어떻게 바뀔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21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그냥 실제 그걸 생각하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물이 있는데 소금을 넣었어. 그럼 우리 눈에 소금이 싹 녹으니까 그냥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녹는다고 해서 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녹지만 그 무게 전체 양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생 소금 넣더라도 x 더하기 y가 500이 돼야 돼. 쌤 소금 넣었으니까 이거는 의미 없고 얘가 처음부터 500이었네요. 그러니까 소금 넣었을 때 500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소금의 양에선 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x만큼 있는데 그 중에 10%가 소금이니까 100분의 10x. 그럼 여기엔 뭐가 더해져야 될까? 아까는 맹물을 넣었기 때문에 맹물의 양 y 곱하기, 근데 맹물은 농도가 100분의 0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소금은 더해지지 않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소금을 넣었어. 소금이란 것은 굳이 농도를 표현하자면 몇 퍼센트일까? 소금 얼마? 0?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소금 중에는 소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 다 그냥 얘는 100% 소금인 거잖아. 그래서 쉽게 소금 y 중에는 100분의 100만큼, 얘는 100% 소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면 그냥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소금의 양을 묻는 거니까 소금 얼마 넣었대? y 넣었대. 그 y 그대로 적어주는 거지. 그래서 500 곱하기 100분의 1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이해돼? 소금? 자, 그래서 소금물 문제는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데, 썩는 게 소금물끼리 썩는 게 아니고 맹물이거나 또는 소금일 때는 식이 좀 특이할 수도 있어. 얘처럼 아예 이게 없다든가, 또는 여기 얘만 100분의 뭐가 없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잘 표현을 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소금 섞는 문제는 지금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또 우리 다뤄보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연립방정식 활용 마무리 하도록 하자. 재용이도 볼 수 있으니까. 자, 숙제는 86부터 89까지 풀어주면 되겠다. 끝.